안녕하세요 여러분, 리갱입니다. 오늘은 일상 브이로그가 아닌 좀 다른 모습으로 카메라를 켰는데요. 콩이도 왔어요. 콩이도 인사.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자궁 내막암에 걸려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 역시도 제가 암에 걸릴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었기 때문에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고, 특히나 자궁 내막암이라는 건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궁 내막암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야 이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직접 여러분께 이것저것 알려드리고 공유해드리고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들과 제 몸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큰 틀로 분류를 해보자면, 첫 번째, 암을 발견하게 된 계기, 두 번째, 암에 걸리기 전의 전조 증상들, 그리고 세 번째,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과 부작용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현재 치료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암을 발견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22년도 1월에 남편이랑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11월에 식을 올렸어요. 그래서 1월부터 피임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임신이 되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여러 번 임태기의 두즈를 확인했는데도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면 비임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선명한 두 줄인데도 비임신인 거에 대해서 병원에서는 아마 착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결국 11월에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도 임신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월 초에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를 해보자 싶어서 산부인과에 가서 배란 초음파를 봤었는데, 자궁에 근종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고, 그 근종 때문에 착상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일단 제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근종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을 하고 나면 조직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검사도 하고 왔어요. 결과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셔서 저는 당연히 아무 일도 없겠지 하고 조직 검사했다는 사실도 사실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12월 31일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결과가 너무 안 좋으니까 바로 내원을 해라 라고 하셔서,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12월의 마지막, 그러니까 1년의 마지막 날인데도 뭔가 불안한데? 하면서 병원에 갔고, 거기서 이제 자궁 내막암인 것 같다라는 결과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선생님이 자궁 내막암은 아마 자궁을 적출해야 될 거고, 그래야 암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자궁을 드러내셔야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처음에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임신을 너무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거였어요. 이제 막 결혼을 했고 30대 초반인데다가 아이를 가져보지도 못했는데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면서 진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일단은 병원에서 큰 병원이랑 예약해가지고 검사랑 진료를 다시 받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던 게 삼성 서울병원이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1월 4일에 진료를 바로 볼 수 있다고 하셔서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사실 큰 병원들은 예약 잡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수술해주셨던 병원에서 좀 긴급으로 예약을 넣어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큰 병원 가기 전에 그 검사 을에서 슬라이더 같은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많았어요. 병원에서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4일에 바로 진료를 받고, 필수적으로 MRI랑 CT 그리고 핵의학 검사라는 거를 해야 하는데, 저는 왠지 당일날에 검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3일날 저녁부터는 금식을 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 검사들을 다 당일에 할 수 있는 스케줄이 나왔더라고요. 원래는 검사 날짜를 잡아서 다시 방문을 해야 하는데, 저는 정말 운 좋게도 그날 바로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간호사실에서도 저 같은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하시면서 정말 예약도 빨리 했고,
검사도 바로 할 수 있게 금식하고 온 거 정말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큰 병원에 이제 진료를 보실 예정이신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전날에 금식하고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12월 31일에 암을 처음 발견했고 1월 4일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첫 진료 그리고 검사 다 마쳤고 11일에 결과를 들었어요. 결과는 자궁 내막암 1기였습니다. 처음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진짜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을 날도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담당 교수님께서 완전히 암이 극초기인 것 같다고 말씀 주셨고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된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자궁을 적출한다거나 뭐 입원해서 하는 항암 치료를 한다거나 그런 거 대신에 항암 호르몬제를 3개월간 복용해보자고 하셨거든요. 정말 다행인 거는 아마 제가 근종 수술을 하는 그 시기쯤에 암이 생겼고 생각보다 빨리 발견하게 돼서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가 제가 암을 발견하게 된 계기였고요. 두 번째로 암에 걸리기 전에 전조 증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2년도 6월쯤에 신혼집에 입주를 했어요. 신혼집은 강원도고 제 직장은 경기도라 평일에는 친정에서 회사를 다니고 이제 금요일날 퇴근하고는 강원도에 왔다가 다시 월요일 아침에 이제 경기도로 출근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너무너무 피곤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 회사도 다니고 운전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서 피곤한가 보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주말에는 거의 잠만 잘 정도로 자도 피로가 안 풀리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조 증상이라고 하자면 아마 만성피로라고 해야 할까요? 피로감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통이었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배가 좀 콕콕 거리면서 쑤시듯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도 생리통이랑 배란통 이런 걸 다 느끼는 편인데 9월부터는 유독 심하게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부터가 생리통이 있었던 사람인지라 그냥 이번 달은 생리통이 좀 심하게 오나 보다 하고 참고 넘겼거든요. 근데 그때 참지 말고 병원을 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다 싶으시면은 참지 마시고 병원에 꼭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세 번째 전조 증상은 부정출혈이었어요. 제가 22년도 1월부터 계속 임신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기에 계속 피가 조금씩 비치길래 저는 그게 착상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마 그게 부정출혈이었던 것 같아요. 10월부터는 좀 생리 주기도 짧아지고 3주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는데 여자분들은 딱 아시잖아요. 양이나 냄새 같은 걸로 이거 생리다, 생리 아니다 이렇게 아실 텐데 생리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생리하는 것만큼 피가 나오는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네이버 찾아보니까 자궁내막암 전조 증상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마 피가 좀 비친다 싶으시면은 바로 병원을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전조 증상이라기보다 제가 암에 걸린 가장 확실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스트레스였어요. 암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신경 쓸 일이 많기도 했는데 사실 결혼 준비에 그렇게까지 막 스트레스 받는다, 너무 짜증난다 하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회사 일이 너무 힘들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마 제 직장인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시기에 제가 회사를 너무 나가기 힘들어했고 진짜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마 그 시기에 제가 암이 생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9월 달에도 건강검진을 받느라고 자궁 검사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상으로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암이 생긴 거잖아요. 암을 발견한 거잖아요. 아마 그때가 제가 스트레스가 정말 최고조에 달할 때여가지고
좀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암이 생겼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정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잖아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지만 최대한 그때그때 해소하려고 하고 좀 많이 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전조 증상을 꼽으라면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과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파루탈정이라는 약을 4개월, 5개월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파루탈은 항암 호르몬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용하는 법은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에 저는 한 알씩 복용하고 있어요. 부작용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자세히 적어뒀는데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 적어둘 테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평소에도 몸에 열이 너무 많아서 한겨울에도 패딩을 절대 입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파루탈을 복용한 지 한 일주일쯤 오한과 발열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게 온몸이 차가워지면서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는 동상 걸린 사람처럼 너무 차가웠고, 그 엉덩이 부분, 특히 그 동구멍? 동구멍 쪽은 얼음 위에 앉아있는 것 마냥 시리고 따갑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그냥 진짜 딱 얼음 위에 앉아있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이게 너무 추워서 막 오들오들 떨다가도 갑자기 또 식은땀이 막 나고, 이게 몸이 좀 확실히 이상하다라는 거를 느끼는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한이랑 발열은 제가 약을 먹은 지 지금 4, 5개월 정도 됐고 지금 5월이잖아요. 근데도 지금 추워서 이렇게 후드 집업을 꼭 집에서도 입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수면의 질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진짜 별명이 잠만 보일 정도로 잠을 엄청 많이 자는 사람이거든요. 스트레스도 잠으로 풀고 피곤도 잠으로 풀고 진짜 모든 걸 다 잠으로 이렇게까지 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잠순인데, 약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는 항상 무조건 잠에서 한 번씩은 꼭 깨요. 이게 몸이 너무 피곤하고 졸린데도 선잠 잔다고 하죠. 이게 푹 자는 게 아니라 계속 약간 렘 수면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금 추운 것 같은데 하면 바로 오한이 와서 진짜 막 울면서 이불을 막 2-3겹씩 덮어도 추워가지고 막 온몸을 오들오들 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낮잠을 한 번씩 꼭 자주는데 잘 때도 식은땀이 나거나 오한이 오거나, 네, 그건 아직도 겪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30년 정도 살면서 제가 암에 걸릴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몸이 갑자기 막 오한이 오고 발열이 있고 막 땀이 났다가 추웠다가 이게 계속 몸에 시간대별로 막 분단위별로 몸에 변화가 찾아오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무서웠고, 그러니까 사람이 확실히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걱정해주고 야 괜찮아 뭐 금방 좋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하는 말들도 뭐래 쥐가 안 걸려봤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좀 안이 꼽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막 기분이 우울했다가 좋아지지는 않아요. 우울했다가 더 우울해졌다가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하고 같이 지내면서 남편이 제 감정 기복을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래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만 있을 게 아니라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요즘에는 되게 우울한 감정들을 많이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콩이가 저희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저도 좀 밝게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로는 복통과 부정출혈 그리고 생리예요.
약을 복용하고 한 3주차 정도에 되게 기분 나쁜 배 아픔이 찾아왔거든요. 이게 생리통도 아니고 배란통도 아니고 되게 진짜 짜증나게 아프다 하는 정도의 통증? 무서워서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이 약을 먹으면 조금 복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리통도 사실 잘 참는 편이라서 복통을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냥 좀 괜히 무서운 거? 왜 아프지?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그 후에 조금 피곤한 날에는 무조건 피가 비쳐요. 제가 오늘 조금 유독 좀 피곤한데? 하면 어김없이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약을 한 2달 정도 먹고 나서 갑자기 생리가 나왔어요. 양으로 보나 냄새로 보나 무조건 이거는 생리다 싶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약을 먹으면 생리를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생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병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담당 간호사님께서 간혹가다 생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 몸이 지금 이 파루탈 먹고 있는 약을 이겨서 생리가 나오는 거다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조금 제 몸에서도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 호르몬 때문에 생리를 하는 거라고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그냥 내가 건강해지고 있구나 라고 믿으니까 좀 무서워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로 이거 제일 최악의 부작용인데 살이 쪄요. 제가 안 그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인데 살이 그러니까 저는 확 찌지는 않았는데 전혀 빠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암이 너무 초기고 그동안 내 몸을 너무 돌보지 않아가지고 내가 아픈 건가? 그래 이참에 그냥 몸도 생각하고 다이어트도 해서 싹 낳고서 이제 이쁜 아기 갖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결혼 준비 때도 안 했던 운동과 식단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1kg도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새끼를 다 건강식으로 챙겨 먹는다던가 모든 걸 다 집밥으로 해결한다던가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전에 가졌던 식습관, 식생활보다는 확실히 개선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살이 잘 빠지지 않아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댓글에 다 10kg 이상, 막 15kg 정도 찌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약을 먹으면은 살이 좀 붙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6번째. 부작용이라고 하기보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체력 저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암 전조 증상 중에 피곤한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피곤함은 지금도 그냥 약을 먹고서도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주부 생활을 한 지 이제 5개월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집안일이라고 해봤자 청소기 돌리기, 설거지하기, 뭐 빨래하기 이 정도가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2시간은 잠을 자야 될 정도로 체력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되게 힘든 날에는 콩이랑 전혀 놀아주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날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기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콩이 산책은 꼭 나가려고 하고 있고 뭐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집안일을 그렇게까지 매일 하지는 않아서 그래도 이거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면 변비나 되게 잦은 소변을 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소변은 오히려 좀 덜 가는 것 같고요, 화장실을. 변비는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어가지고 변비는 아직까지도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6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치료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월 달에 암 진단을 받고 파루탈을 3개월 정도 복용한 후에 3월 31일에 자궁 소파술이랑 조직 검사를 했어요.
자궁 소파술 후기는 이쪽 위에 보여지는 영상 클릭하셔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우선 소파술 진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거든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고, 진짜 장기를 적출당하는 느낌이 이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트라우마가 조금은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게 너무 두려울 정도로. 아무튼 소파술을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고요. 결과는 암이 1mm 정도로 완전 줄었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왔어요. 현재 먹고 있는 약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3개월 더 복용하기로 했고, 7월에 한 번 더 소파술하고 MRI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암이 1mm로 줄어가지고 자궁 내막암 전 단계인 자궁 내막 증식증으로 봐도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직 완전하게 암이 없어진 건 아니어가지고 안심하지 않고 더욱더 건강에 신경 쓰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암이 안 걸리고 건강한 게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암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병원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좀 제일 좋은 것 같고, 요새 자궁 내막암에 걸리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제 의견과 제 몸 상태를 말씀드린 거라서 저랑 비슷한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더 아프시거나 다른 증상들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제 경험에 한해서는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이도 인사, 안녕.